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장중에 한때 3,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3,0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외에 뉴욕 지수 선물의 낙폭이 줄고 상하이 지수가 장중 상승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일에 2조 2천억 원을 담았던 개인은 이날도 1조 2천억 원 가량을 사들이면서 하락장을 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학개미가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장 하지만 파란불로 돌아서면서 0.57% 하락한 3,026.2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923.48포인트의 마감 지으면서 0.29%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만큼 좀 기분 좋게 상승세로 마감 지었으면 했는데 미국에 치고 중국에 출렁이면서 다시 한번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위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 시간 이외에도 다음 주 장중에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하고 계시죠. 네,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이번 주 위너11 종목들도 어마어마하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들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왼쪽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소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무학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자, 정신없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증시의 랠리가 정신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때린 데를 계속 똑같은 데를 계속 때리네요. 그죠? 네, 계속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와 관련한 악재들, 거기에 따른 미국 증시의 하방 변동성 확대, 그리고 국내 증시의 장중 낙폭 확대, 이런 것들이 정말 지리멸렬하게 한 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뭐 방송은 이제 시작이지만 장은 한 주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어려운 장세 일단은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노란톡방 우리 또 애청자분들 한번 으쌰 한번 외치고 금요일 날이니까요. 으쌰 한번 외치면서 오늘 또 좋은 내용들 짧은 1시간이지만 또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박스피 뭐 똑같은 얘기를 매일 뭐 해서 여러분들 재방송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아요. 역시 3,000포인트 저점이죠.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악역은 10년 만기고 뭐 계속 똑같아요. 지난 8, 9월 달 악역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었죠. 뭐 악연의 주인공은 바뀌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 대선, 지금은 국채, 그러니까 인플레라고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대선, 여기는 인플레. 각기 악역을 맡은 배우는 틀려졌지만, 네,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똑같은 박스 형태로 계속 가주고 있다. 오늘도 3,000포인트는 지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따가 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자꾸 제가 악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때요? 이 악인이 승리하면서 끝나는 드라마는 굉장히 찝찝하죠. 그죠? 새드 엔딩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과연 어떠한 악역을 이겨내는 또 어떤 히어로가 나타날지 이따 오늘 강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코스닥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형님 코스피가 계속 박스에 갇혀서 못 가는 흐름들,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있죠. 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매도 잘 나오고 개별주들 흐름도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은 뭐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하고요. 저점은 900포인트. 얘는 이렇게 그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코스피는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굴뚝주들이 있어서 차트가 잘 맞아요. 박스피가 잘 형성이 되는데 코스닥은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뚫리기도 쉽게 뚫리고 올라갈 때도 뭐 쉽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굳이 그어드리자면 뭐 이 선을 그어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언제든지 코스피와는 틀리게 코스닥은 좀 박스권을 설정하는 거는 뭐 일단 과거의 흐름들 볼 때도 굉장히 유효하진 않다. 여기도 보시면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밑으로 깨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깨졌다가 한 번 더 깨지기도 하고요. 그죠? 저점을 이렇게 코스피처럼 그어주는 흐름은 변동성 자체가 코스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측면 코스닥은 좀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서 장이 좀 조정이 이어졌지만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때리는 시험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저는 이 외국인들의 이러한 기록적인 매도와 그리고 이런 매도들이 지수 하락을 결국은 이끌었지만 저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 제가 뭐라 그래요? 투매 유발자들.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팔던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었으면 차라리 그나마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데 이 국면에서 1조 금투 말씀드렸죠. 금투 애들은 누구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의 고유 계정입니다. 증권사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수수료로도 수익을 내지만 자기네들이 고유 계정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매매를 해서 버는 수익도 있거든요. 얘네가 하루에 1조를 사고 5천억을 사고 6천억을 산다? 금투 애들 돈 많네. 증권사들 운영 규모가 큰가 봐요? 아니요. 대형 증권사들 이 금액 자체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국내 탑5 증권사들도 고유 계정 총 굴릴 수 있는 자기네들 돈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조 원인 뭐예요? 웬만한 운용사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투신, 운용사들이 1조 원 정도 돼야 네가 투신 정도 하는구나. 아주 이 새끼 투신들이 1조 원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취급, 너도 투신이구나 취급을 해주는 정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시장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죠? 금액도 크지 않는 놈들이 뭐 거의 막 매수 쪽으로 확 붙었다가 매도 쪽으로 확 붙었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또 이놈들의 이 투매 하루에 1조를 샀다가 1조를 파는 이 금투애들이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의 흐름에서는 외국인은 또 다음 주에 미국 증시 좋아지면 또 다시 사줄 겁니다. 시장을 또 이끌어 갈 거예요. 주도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시장 순종형 투자자입니다. 그죠? 채권금리나 또는 뭐 우리나라 외환 환시나 여러 가지 변수들의 매크로적인 측면에 순종하는 투자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매매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도가 저는 오히려 이번 시장에 투매를 이끌었었던 오히려 큰 악역 주범이다. 과거에도 이래왔지만 이번에도 또 그런다. 아주 좀 화가 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 쪽도 일단은 기관 애들의 이 코스피와는 틀리게 여전히 한 번 매도 말고는 앞에 일자가 없어졌지 확실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팔아도 예전처럼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죠? 배가 엔진은 껐어요. 외국인이 사줘야 엔진을 켜는 건데 엔진은 껐는데도 일단은 맞바람이 안 불다 그랬죠. 기관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하루 2, 3천억씩 팔던 매도가 멈추니까 배가 밀리더라도 뒤로 가더라도 살살살 뒤로 가죠. 그렇죠? 엔진이 꺼 있어도.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다시 미국 증시의 상승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이 위험 자산으로의 다시 증시 자금의 유입 이러한 증시 상승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의 상승 속도가 날카로워질 수 있다. 왜? 맞바람이 없잖아요. 코스피는 이놈들 때문에 아주 힘든 흐름이지만 코스닥은 일단 맞바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힘을 준다라고 쳤을 때 바람이 부는 애와 맞바람이 없는 애와 누가 더 멀리 가겠습니까? 같은 힘이라면 얘가 더 멀리 가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 뭐 저도 여러분들도 증시의 반등을 바라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힘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환경이라면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요건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중소형주들을 좀 강하게 시장 반등에 푸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흐름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그날이 그날 흐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빠져줬어요. 저는 이번 주 하락에 가장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거는 삼성전자 플러스권에 있는데 장 빠지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죠? 삼성전자가 같이 빠져주고 하이닉스가 같이 빠져주고 오늘도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기술주들도 같이 빠져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락폭, 체감 하락이 시장 하락과 비슷했다. 즉 섭씨 온도와 체감 온도가 이게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날씨가 풀릴 때 여러분들 온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여기에 차이가 나버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갭이 차이가 나버리면 굉장히 쌀쌀해집니다. 체온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나마 뭐 증시는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뭐 어려운 장이었지만 하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체감 온도와 증시 온도, 체감 지수와 지수 흐름 자체가 일단은 일치했다, 통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중소형주들과 대형주들의 흐름이 크게 괴리 없이 같이 선순환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하락은 바람직했다. 하락이 바람직했다라는 표현이 좀 상충되긴 하지만 이번 주 하락이 바람직했기 그래야 반등도 바람직해지거든요. 하락이 똑같이 하락이 나왔더라도 불균형으로 하락이 나와버리면 반등도 이상하게 불균형이 돼버려요. 다 어그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락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건 역시도 바람직일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뭐 오늘 뭐 두두두두두 중간이 없이 빠지긴 했지만 다음 주의 흐름 자체도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잘 보시고요. 그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3일절 전부터 전에도 OTT, 수요일날도 OTT 계속 말씀드렸죠. 이러한 그 주도주의 변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따가 또 위너 11 결과 발표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꼼꼼하게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위너 11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시장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방송 후에는 또 이러한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언제 타이밍에 매도를 하면 좋고 할지 이러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이 내용을 나는 추가적으로 장중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국민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돼요.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칭하는 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사진이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카메라로 QR코드에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이어서 또 다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일단 이 하락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제일 큰 놈이 왕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변동성이 제일 크면 중국의 하락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이 일본이면 일본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미국이면 미국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도 오늘 어제도 변동성이 좀 컸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하락폭이 날카로웠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처럼 우리나라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니까 코스닥과 나스닥을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잽도 안 되죠, 그죠?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애플, 뭐 구글,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뭐 쫙 있는 데가 나스닥입니다. 거기를 놓고 뭐 코스닥이냐 나스닥이냐 다우냐 코스피냐 이거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는 뭐 참고만 하세요. 다우존스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은 1,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다우존스 구성 종목은 30개밖에 안 됩니다. 30개. 미국 증시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냥 저는 그래서 다우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시를 왜곡한다.
우리나라 시총 30위 1위부터 30위까지만 놓고 지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우지수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30개 구성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주들만 다 모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다 모아놓은 이제 나스닥이 진짜죠. 나스닥이 진짜 변동성이 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좀 끝인가? 유동성 끝물인가? 뭐 이러한 그 우려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의 원인부터 봅시다. 왜 기술주가 끝이냐? 왜 유동성 랠리가 끝이냐? 자, 범위는 계속 이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악역이 미국 대선이었다면 지금의 악역은 미국 국채. 또 여기서 좀 진정되나 싶더니 또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또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문제는 속도라 그랬죠. 문제는 속도다. 속도감이 굉장히 국채가 빨리 올라오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이놈 뭐지? 주식시장은 항상 뭔가 빠른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예를 들면 바로 몇 주 전에 비트코인 급등도 바로 경고하죠. 옐런 의장의 경고, 파월 의장의 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게임스탑 사태, 공매도로 인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식의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뭔가 크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증시는 굉장히 싫어해요. 주식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갑자기 변하는 걸 싫어해요. 완만하게 변하는 건 괜찮아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또 발작을 하니까 미국 시장이 깜짝 놀랐죠. 미국 증시가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이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증시를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증시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굉장히 해맑게 웃다가도 또 세상 무너진 듯이 울기도 하고요. 자, 아이가 가다가 꽉 넘어졌어요. 꽉 넘어지면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우나요? 딱 고민을 하죠.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울까 말까. 딱 넘어진 상태로 딱 보고 있잖아요. 울까 말까 하다가 부모님이 달래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정말 아프면 바로 울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증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꽉 넘어졌습니다. 누굴 봐요? 바로 연준 의장의 입을 보는 겁니다. 아빠, 나 좀 달래줘. 근데 어제 연준 의장이 계속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원에서 발언한 거, 하원에서 발언한 거, 아빠가 나와서 괜찮아 울지 마, 장이 반등하고 또 하원에서 괜찮아 울지 마, 다음 날 또 반등하고. 어제도 이제 이 세미나 웹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빠가 갑자기 사탕을 안 줬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리가 멀다. 나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긴축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해석을 해보자면 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 넘어진 거 봤어. 너 아픈 거 알아. 알고 있어. 모른 척하지 않아. 나 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거 나 알고 있다. 너 넘어진 거 봤다.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너를 상태를 내가 봐줄 생각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달려가거나 바로 손잡아주거나 넘어진 걸 봐놓고 일단은 관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 넘어졌는데 아빠를 딱 봤더니 아빠가 휙 고개를 돌리네? 울음을 터뜨리고 우와! 아빠 나 모른 척했어? 하면서 시장이 울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래서 어제의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은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나라 장도 오늘 잠깐 어려웠지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시장이 뭘 바랬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시장은 단기 채권이 있고 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단기 채권은 가만히 있는데 장기 채권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연준에서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주면서 장기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1년물을 팔고 10년물을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국채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 지금. 그죠? 채권 가격을 올리려면 사면 되잖아요. 채권도 매수. 돈을 1년, 2년짜리, 1년짜리 팔고 10년짜리를 사면 수요와 채권도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죠.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죠.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자, 트위스트 한번 쳐주세요. 파월. 근데 아직 생각이 없는데 YCC 이거 아주 극단적인 건데요. 옐드 커브 컨트롤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가 연준이 국채 수익률을 그냥 강제적으로 공산당처럼 완전 평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강력한 정책이에요. 네가 지금 넘어졌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달라는 거야? 그죠? YCC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월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해줬다라고 한다면 다음 패가 없어요. 다음 패가 없다. 아이를 달래고 일으킬 때 사탕을 계속 줘야지요. 이거 먹어봐. 이거 있어. 이거 줄게.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머니에 뭐가 더 있다. 너에게 줄 선물이 나는 아직 계속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이걸 다 줘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저 아빠 주머니가 텅텅 비인 거 나 알아. 아빠가 더 이상 나한테 선물을 줄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울음을 그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다 주면 안 되지. 시장에 버릇이 나빠지지. 시장은 아이와 같다 그랬죠. 계속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주고 일으키고 털어주고 일으키고 선물 주고 그러면 조금만 넘어져도 웁니다. 조금만 해도 자기를 달래주길 원하죠. 그래서 한 번쯤은 휙 고개를 돌리면서 모른 척 해주는 게 앞으로 아이가 자라날 때 툭툭 털고 일어날 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어제 포지션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유동성 랠리가 끝날 때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랠리는 언제 끝난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벗고 정말 인천공항에 사람이 북적북적 할 때 유동성 랠리는 끝난다. 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파월이 있고 아까 아빠가 파월이라고 그랬죠. 엄마가 지금 재무장관 옐런입니다. 이 두 부모 사이에 자식이 둘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라는 첫째와 둘째는 누구예요? 경기라는 고용지표라는 둘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꾸 첫째가 인플레가 자꾸 아빠 손을 잡고 가자는 거야. 어디로? 긴축의 나라로 여행을 가자입니다. 인플레의 나라로 여행을 갑시다. 아빠 갑시다. 나 가고 싶어요. 갑시다 우리. 금리 상승으로 갑시다. 자꾸 끌죠. 근데 첫째랑 여행을 가려고 보니 가족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어때요? 둘째가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 가게 생겼어요. 둘째가 건강하다면 고용 지표가 얘도 굉장히 건강하다면 당연히 첫째가 가자는 긴축의 나라로 여행을 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둘째가 고용 지표가 아직도 좋아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 둘째 주 목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왜 전 세계 증시가 매주 목요일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겠습니까? 고용 지표는 모든 경제 활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정말 활발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고용 지표가 퍼펙트해지는 순간까지 연준에서는 긴축의 나라로 인플레를 손잡고 첫째만 데리고 여행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잠깐의 흔들림, 뭐 그래봐야 지금 한 달 빠졌나요? 그죠? 이 흔들림 이후에 다시 2, 3개월 정도의 또 랠리, 맨날 올라요? 아니죠. 또 한 달 빠지다가 2, 3개월간의 흐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뭐다? 주도주가 과연 여러분들 계좌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뭐 말씀드렸어요?
OTT 말씀드렸죠. 그죠? 이번에도 저희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OTT 관련주들 말씀하시는 거 가르침 애매했다면 이번 주 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다 먹었죠. 그죠? 이런 종목들 시장은 지수 싸움이 아니라 업황 싸움이고 주도주 싸움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또 이 위너 11 종목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쭉 짚어보면서 또 앞으로는 종목에 대한 리뷰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위너 11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방송에서 위너 11 10가지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리베로 종목은 노란통만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뭐 142%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셀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정말 30%, 40%가 아닌 정말 최대 100%까지도 여러분들도 수익률 누려보실 수가 있어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는 매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와 같은 수익률 내고 싶다. 정말 시장이 좀 잡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찍고 카메라로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제시해 주셨던 위너 11 종목들 뭐 제시한 날 그 다음 날 바로 목요일 날 뭐 적게는 3%, 크게는 10%, 뉴 같은 OTT 관련된 종목들은 10%, 키스트 5% 좀 큰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이 종목군들에서 뭐 예상했듯이 저희가 5종목 하는 날 있잖아요. 네, 맞아요. 3.1절 이번에, 그리고 네, 지난번에 그쵸. 구정. 네. 이 5종목을 하면 1등이 몰립니다. 세 종목을 선택폭이 좁아지니까 오히려 선택하기 맞아요.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위너 11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수익률이 똑같고요. 네, 이 세 종목을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30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올리시는 게 제일 네. 먼저 맞춘 사람부터 그렇죠. 1등, 이득이죠. 1등부터 5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뭐 관련한 1등부터 5등까지 우리 또 노랑톡방에서 확인하세요. 네, 1등부터 5등까지 확인하시고 수익률 뭐 세 분 다 5분 똑같이 다 한 30%대로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위너 11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종목 리뷰부터 가볼게요. 일단 뉴 OTT 관련주들 제가 뭐 언제부터 강조해 드렸죠?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 OTT 강의를 해드렸고 수요일 날 OTT 종목을 드렸고 오늘 리뷰를 해드립니다. 이게 왜 제가 한 2주째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이게 1, 2개월 코스가 아니라 이러한 섹터의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 열풍, K 화장품 열풍, K 바이오 열풍 이런 것처럼 한 1, 2년 이 쫙 시장의 수급을 빨아당기는 말 그대로 덩치가 큰 건 아니지만 덩치대로 가면 뭐 맨날 삼성전자가 주도주게요. 그리고 덩치가 큰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을 조용히 이끄는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OTT 쪽은 홍당무가 다 먹는다, 우리가 다 먹는다 생각하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결과도 좋았습니다. 자, 뉴 차트 잠깐 보면 양봉이 벌써 뭐 정말 홍당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간 단풍이 벌써부터 쫙 들여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뭐 일단은 저는 목표 주가를 딱 정해서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한번 OTT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OTT 쪽의 수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기관 투자자들, 자 잠깐 뉴를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작년 12월부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수급을 볼게요. 네 기관 네. 수급. 여러분들도 차트 보실 때 네. 뭐 쓸데없는 이평선 다 지우시고요. 네. 뭐 보조지표 같은 거 다 지우시고 외국인 지분율과 기관에서 매매하는 흐름들을 같이 껴서 보세요. 차트 설정하셔가지고 그러면 기관 애들이 쫙 사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시장을 투매 유발자들, 시장을 그렇게 괴롭히는 기관 애들이 뉴 잠깐 볼까요? 키스트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A스토리 기관 계속 사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매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검찰총장 사퇴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폭락을 했던 윤석열 테마주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윤석열 테마주 매매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네. 그쵸.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 규정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매매한 종목을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펀드에다 돈 넣어놨는데 네. 기관 거기서 수익률 30%가 났어요. 네. 이거 뭐냐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달라온 답변이 윤석열이 대통령 될 줄 알고 투자했다. 이거 정말 개그죠. 그렇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테마주에는 투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미국 대통령이 와도 미국 대선 주주가 와도 테마주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뭐 그럼 삼성전자만 해야 돼요? 시총상위주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기차 작년 재작년부터 시세 누가 만들었어요?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이번 우주항공 테마 누가 만들었어요?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자기네들의 영역을 만들고 섹터를 끄집어서 쫙 올려요. 이게 정치 테마주, 실적 부실한 테마주들과 기관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얘네들은 상승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쪽은 상승의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죠. 윤석열 테마주들 시세 요새 보니까 윤석열 윤 씨의 같은 종가락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던데요. 그러다가 별게 다 오를 것 같아요. 윤 씨만 대표이사가 안 되는 내용. 네, 대표이사가 윤 씨면 네. 그냥 올라갈 것도 같아요. 호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보면 이재명 테마주들 한참 강할 때가 이재명 그렇죠. 씨 본가가 있는 네. 본가가 있는 지방에 연고지가 있는 회사가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가들이 상승. 여기는 그쪽은 그냥 그쪽입니다. 그냥 갬블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만들어 놓은 룰로 갬블하는 곳이고 우리는 이 시장에 순종하는 투자자들, 우리는 그렇게 상한가 갔다가 바로 하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이런 성장주들로 우리는 기관 투자자처럼 외국인 투자자처럼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OTT 업종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다른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세 종목만 찝어왔지만 다른 종목들도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도 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면 뭐와 계속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뉴가 뭐와 친하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디즈니 플러스와 가장 친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한다고 또 손오공이 주가가 훨씬 더 급등하긴 했는데 손오공도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디즈니 출신 부사장이 손오공에 임원을 지낸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치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혈연, 학연, 지연처럼 얘네들은 어디 거기 부사장 출신이 여기 임원이다라 그래갖고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런 건 가짜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가 일단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올해 뉴가 제작하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에 개봉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 여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자면 뉴는 두 가지 DNA가 있다. 제작도 하지만 배급도 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함부로 설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저랑 같이 노랑 톡방에서 신나는 수익 랠리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스트로 넘어갔습니다. 키스트도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와, 이거 우리가 여기서 1월 여기 조정 나올 때 사서 바로 산 다음 날 상한가 가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가 처음 샀던 가격대 맞네요. 어유 이게 웬 횡재야? 다시 사면 되겠다 말씀드렸죠. 빠르진 않지만 바로 이틀 만에 한 10%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가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래서 시세는 말 그대로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더 빠른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주목해 보라고 하죠. 먹어본 놈이 맛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지만 뭐 너무 좋은 매수 기회를 줬고 그것을 잘 잡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오늘도 감사 인사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음 주는 더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될 거니까요. 케이스도 같이 계속 목표 주가 저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스토리도 잘 올라오죠. 얘도 기관 매수입니다. 그죠? 신기하죠? 와, 아까 저 기관 놈들 투매 유발자들 정말 얄밉다. 기관 너무 싫어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사는 애들이 있네? 뭐냐? OTT네? 기관 애들은 와, 이렇게 자기네들이 또 테마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정치 테마는 못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먹을 걸 이렇게 알아서 잘 챙겨 먹는구나.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스토리가 원래 대장주였죠, 그죠? 이거 지리산으로 뭐 7, 8천 원 하던 게 뭐 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많이 떨어진 게 되지 올라온 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대장주는 대장주 값을 해요. 그래서 A스토리도 뭐 과거처럼 또 여기서 그럼 8배 또 가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절대 대장주이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은 아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죠? 그래서 A스토리도 같이 OTT 관련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일단은 짚어주셨습니다. 한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사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수급까지 탄탄한 OTT죠. OTT 관련 종목들 저희 위너11 종목으로 수요일 날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목들이요. 적게는 3%, 크게는 10% 올랐는데 그 제시해 준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착착착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만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이밍 또 전문가의 힘을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국민톡 클릭하시고 돋보기 모양의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이렇게 손가락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무료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 QR코드 저희 실시간으로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1000명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타이밍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리베로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음 종목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OTT 세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OTT 말고 우리가 뭐 OTT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네. 몰빵은 안 됩니다.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네. 시장이 워낙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종목,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봤던 종목.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목표가 2,300개 상장주 한 번씩 다 매매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수익이 더 잘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비례하겠죠. 주식도 어떻게 보면 제일 자기가 잘 아는 종목 한 30개 정해놓고 거기서 매매를 계속 하는 게 수익이 제일 잘 납니다. 매매 기법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법 3, 4개로 매매하는 게 수익이 잘 납니다. 많은 종목 다 건드릴 필요 없고요. 모든 종목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종목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매매로 여러분들이 계속 특화된 말 그대로 특기를 살려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대원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거죠. 대원미디어는 지난 10,000원대부터 우리가 한번 잡아채고 또 잡아채서 고점의 끝까지 10,000원에서 14,700원 거의 50% 달리는 거를 다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OTT도 좋지만 저는 웹툰 쪽의 성장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봐요. 그죠? 웹툰 쪽도 2020년 시장 규모가 거래 기준으로 1조 원대 전 세계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기성이 되고요. 이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2010년에서 1,000억이었거든요. 근데 연평균
13%씩 커지더니 결국은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웹툰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웹툰 쪽이 작년에부터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시장 하락에서는 뭐 역시 일단은 좀 쉬고 있지만 OTT와 더불어서 같이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하게 코로나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또 웹툰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대원 미디어는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싸다.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뭐 이런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올라갈 때도 주가가 못 갔다가 저평가 메리트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싸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저평가 메리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장주 밸류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원 미디어가 원래 갖고 있었던 DNA는 만화 쪽이었습니다. 누가 처음에 떠돌이같이 달려라 하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저보고 또 연식 오래됐다고 생각 많이 또 말씀을 하시던데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커 오면서 봤었던 만화 영화 다 대원 미디어가 만들었었던 또 아이큐 점프, 소년 챔프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만화들 학산 문화사, 대원 CI 이런 종목 기업들을 다 자회사로 갖고 있는 1세대 말 그대로 만화 DNA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동안.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자꾸 보따리상을 하려고 그래요. 기업이 잘하는 거를 제껴두고 자꾸 일본 거 갖다가 일본 IP 갖다가 여기서 장사하고 슬램덩크, 원피스 이런 일본 IP를 갖다가 여기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유통사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작잖아요. 닌텐도 갖다가 여기서 팔아요. 닌텐도 마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가 안 돼요. 무조건 자기가 IP를 갖고 만들어야 이 영업이익률이 커지는데 매출 막 2천억을 내도 영업이익이 100억 못 넘어요. 그죠? 매출 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너무 안일한 사고, 계속 보따리상의 마인드로 주가가 갔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것이 DNA가 점점 살아나요. 옛날에 나 옛날에 만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인데 나 웹툰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보따리상 하고 있을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DNA가 이제 깨어난 거죠. 다시 대원 CI의 웹툰 사업부가 작년부터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카카오 재팬하고 손을 잡았는데 과거에는 일본 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유통을 시켰는데 이제는 반대로 대원 CI의 웹툰을 카카오 재팬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합니다. 어때요? 우리나라 과거로 치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죠? 뭐 비유가 너무 확대 해석될 수는 있지만 일본 거를 가져다가 파는 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변화죠, 그죠? 굉장히 약점이었던 영업이익률이 강점으로 변화하고 DNA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대원 미디어는 여기서 멈출 주가는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를 보면 자 차트는 제가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차트는 속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속일 수 있어요.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투매를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뭘 못 속이는 게 있어요. 뭐죠? 거래량.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뭐라 그래요? 주가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림자는 뭔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를 보면 이 흔적들, 들어온 자리들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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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래가 확 터졌던 여기, 요 거래량들을 보십시오. 자, 들어온 자리가 보이죠. 이 거래량을 보시면 들어온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간 자리는 뭘로 봐야 돼요? 고점에서 빵 거래 터진 음봉, 위에서 빵 악재 터진 음봉, 거래량이 빵 터진 이평선 이탈,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죠. 여기 들어온 애들 어디 갔어요? 주가를 끌어올린 매수세들 지금 다 위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자리는 보이죠. 이제 나간 자리가 안 보입니다.
나간 자리가 뻔히 보이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간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뭐 기업도 말씀드렸겠지만 좀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도 우리가 이 종목만큼은 또 우리 홍당무 거다. OTT 것도 홍당무지만 웹툰도 우리 거다. 대형미디어도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또 우리 위너11 종목 편입 가능성 높으니까 좋게 계속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이렇게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OTT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오른 만큼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시면서 이제 위너11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노란톡에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너11 종목들도 이렇게 3%에서 크게는 10%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리베로 종목이라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수익률 맞춰주신 분들 한해서 선물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고요. 매주 계속해서 리베로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와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종목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ST큐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바이오주는 언제 해야 돼요? 바이오주는 그러면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나 바이오주 엄청 몰려 있는데요. 제가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이오주? 바이오주 다 안 할 수 없어요. 종목이 워낙 많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한다? 그러면 X자를 쳐놓으면 남은 것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10개 객관식 중에 8개 오답을 정해놓으면 2개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년에 코로나 키트 만든다, 신약 만든다, 코로나 뭐 한다, 코로나 수혜다, 러시아 코로나가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로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로 급등했었던 종목이 있었던 그 종목은 무조건 X. 코로나로 상한가 갔던 종목이든 뭐든 코로나로 뛰어갔던 종목들은 무조건 X. 코로나로 작년에 한 번도 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케이. ST큐브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설명드렸고 ST큐브는 워낙 우리 위너11에서 많이 단골 메뉴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업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이것도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이유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떨어질 거를 막는 거는 그 종목의 주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올라가는 건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고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고 테마가 올라가서 올라가고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요. 떨어질 때는 누가 막을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뭐 인터넷으로 모여갖고 자 오늘 막읍시다 해서 막아요? 아니요. 그 종목의 주인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중요한 겁니다. 고점보다. 자 종목 볼게요. 자 이 시장에 난리 부르스 전쟁 난 것처럼 주가가 빠지는 영역에서도 10,000원을 절대 안 깨죠. 종가 기준에서 10,000원을 무조건 사수합니다. 10,000원 사수. 그리고 나서 장이 폭락이 멈추는 순간 뿅!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가죠. 그죠? 이 종목도 봄이 왔죠. 예, 이 종목도 홍당무 차트죠. 그죠? 양봉이 5개, 6개가 밀집되면서 10,000원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 하방을 누가 막아줬을까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이 종목의 주인이 막았죠. 그러면 여기서 10% 먹으려고 막았을까요? 11,000원에 팔라고? 아니겠죠. 그 막은 하락장에 버틴 종목이 결국은 상승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ST큐브 뭐 이번 주 수익도 좋았지만 노란 톡방에서 또 다시 목표주가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 지금 하셔도 안 늦어요. 없으신 분이나 이 매수하신 분이나 다 다음 주 톡방 전략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꼼꼼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들어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고요. 저희 위너11 종목들이 10% 수익률인데 이게 적은 수익률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나 뭐 셀트리아이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100% 넘는 리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이거조차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간단하게 찍어서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